지금 비트코인은 큰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숏 포지션 물량은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되었다기엔 근거가 부족합니다. 예측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데이터입니다. 오늘 그 데이터를 통해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드림 댄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좀 지루해 보이세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네, 시장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네. 뭔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매매하고 싶죠, 매매를. 매매를 좋습니다. 지금 바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복귀부터 해볼 텐데요. 키워드를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매크로 이슈는 좀 차치하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이게 또 상승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 본다 말씀해 주셨고 쇼스퀴즈 한 번 더 정리해 주실까요? 4시간 봉 하락 다이버전스는 우선 아이디어대로 단기 낙폭이 나왔어요. 이게 추세적으로 원래 하락이 보통 나오긴 하거든요. 말씀하셨던 쇼스퀴즈가 뭐냐면은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시키는 움직임이거든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생각대로 가고는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시점 같아요. 제가 보기엔. 좋습니다. 오늘 기술적 분석이랑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 들어가기 전에 일단 매크로적인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오늘 미장 마감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삼재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근데 휴전을 좀 하니 많이 전 세계를 상대로 헷갈리게 하니까 증시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지겨울 때도 된 건지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이제는 지나간 악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도 같고요. 오늘은 이제 전쟁 얘기는 좀 그만하고 지겨워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좀 살짝 다뤄보겠습니다. 클래리티라는 시장 구조법은요. 스테이블 코인 이자와 보상 규정의 최종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행권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서 5월로 좀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특히 공화당의 상원의원 측에서 집중적인 반대 로비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은행단체들은 법안 내에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규정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상원은행위원회에 적극적인 의견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법안이 통과돼야 또 그렇죠. 코인 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는데 이게 안타까워요. 좀 지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리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별로죠. 시원하네요. 네, 그 ETF 승인 이진하는데 1월 달이랑 전 비슷하게 봐요. 결국에는 유동성이 들어오냐 마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되게 기대감이 올라갈 만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정학 리스크가 다 덮어버리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지금 통과돼 버리면 지정학 리스크 차라리 묻히지 않을까? 차라리 늦게 되라. 네. 왜냐면 지금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기술적으로 스키징 그리고 추세적인 반등을 확인하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차라리 좀 이따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네. 여러 호재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맞아요. 좋습니다. 오늘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기대되는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렛츠고! Let's go. 첫 번째로 볼 거는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항상 말했던 0.236 레벨 돌파 못했잖아요.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여전히 돌파를 못했다. 지난주에 올라왔다가 다시 밀린 그림이죠. 자, 그래서 다음 데이터로는 채널을 볼 건데요. 전체 하락 파동이 0.236짜리를 돌파를 결국 못했고 다만 이 하락 채널의 상단은 돌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너무 베어리시하게 하방 압력이 강하다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큰 상승 채널의 상방은 돌파했지만 전체 하락 파동이 0.236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고점 돌파한 다음에 위에서 좀 이렇게 비비면서 횡보를 좀 해주면 좋은데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곧 한쪽으로 방향성이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왜 그런지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다음 볼 데이터는 SR 플립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돌파가 나오고 상방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일단 SR 플립이 뭐냐면 지지와 저항이 많이 바뀐 구간들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노란 색깔 화살표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죠. 지지받고 올라갔고 그리고 지지받는 척 하다가 다시 밀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저항이 되는 자리입니다. 항상 이제 이런 SR 플립 매물대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렇게 아래 꼬리가 되게 길게 나온 자리들 있잖아요. 요런 자리 같은 경우는 더 유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일 근거 우리가 보통 차트라던가 많은 데이터를 볼 때 데이터를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기는 이러니까 합리적이다 라고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고 좀 정말 유의미한
가능한 가격이 이 타임 프레임 안에서 어딘가라고 보면 제가 지금 딱 짚고 있는 이 가격대란 말이죠. 첫 번째 저항이 여기가 아주 강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걸 먹기 위해서 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1번보다 2번이 훨씬 커요. 2번은 왜 이렇게 보냐면은 이 상승 추세의 시작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 가면은 손익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포모 와서 나 놓고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진입했다가 먹을 수 있는 수익은 예를 들어 3인데 손실이 7일, 8 되는 거죠. 이런 매매가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물렸을 때 그냥 존버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강하게 돌파가 나오거나 강하게 저항이 나왔을 때 타겟하는 게 좋고, 반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밀린다면은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좋은 기회가 올 거라는 건 한 번 더 크게 하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락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여기에요. 이 SR 플립 자리를 돌파하냐 마냐, 단기 고점을 돌파하냐 마냐인 거고,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은 추세적으로 반등 나왔다라고 보고 진입해도 돼요. 근데 이 하락할 거니까 베팅하자기보다는 이 위아래 방향성이 크게 나왔을 때 베팅하자라는 거죠. 뭐 아래로 크게 내려가면은 그때 우린 사면 되고요. 위로 올라가면 그때 매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방이든 하방이든 맞아요. 그 방향성이 크게 나왔을 때. 그쵸. 네. 왜 그런지는 제가 바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거는요, 온체인 데이터 중에서 자주 안 봐요. 이게 뭐냐면 숏 포지션 청산량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하락 베팅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청산된 양이에요. 자, 엄청나게 크죠. 120밀리언입니다. 청산된 게. 이 120밀리언 수준이 크게만 보더라도 40밀리언 그리고 여기 130밀리언, 지난주에 나왔던 움직임은 매우 역사적인 움직임이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숏 스퀴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움직임은 어땠었냐. 상승장에서는 조정 없이 바로 가요. 그쵸? 네. 바로 가죠. 네. 그 다음 24년도 10월달 이후로도요, 숏 스퀴즈가 나온 다음에 바로 가요. 그런데 25년도 7월달에는요, 스퀴즈가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고점이 나오고 조정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이 나온 다음에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해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1번, 2번, 3번으로 본다면 상승장일 가능성이 높냐, 아니면 3번처럼 고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냐 라고 본다면 이 데이터만으로는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큰 변곡점이라는 거죠. 상승장의 초입이거나 하락장의 초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베팅했다가 물론 맞으면은 너무 좋죠. 다 먹잖아요. 맛있게. 근데 반대로 가요. 크게 잃는 거죠. 그러니까 재기가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숏스퀴즈, 즉 큰 변동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이 다음 데이터를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고요. 미결제 약정이 많이 늘어나면은 수요가 는다라고 많이 보기도 하죠. 근데 레버리지가 같이 늘면은 투기적인 수요가 같이 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검은색이 가격 차트입니다. 가격은 하락하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미결제 약정은 이렇게나 빠졌어요. 맞죠? 이 말은 즉슨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감이 컸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갑자기 늘었다는 겁니다. 고점이 돌파하면서. 그쵸? 자, 그 다음 데이터를 볼게요. 레버리지 비율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투자하고 있냐를 보는 지표인데요. 레버리지 비율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쵸? 근데 제가 지난번에 아나운서님한테 하락장의 조건에서 레버리지 올라가면 어떻다? 항상 안 좋았다 그랬죠? 네. 예. 그럼 지금 많이 올라갔고 가격은 안 좋았잖아요. 자, 그럼 이게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도 모르죠. 근데 모르죠. 네. 그럼 현재 레버리지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가를 좀 접근해 보면은 여전히 높아요. 네. 여전히 높습니다. 이 추세가 깨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아직 높다라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결제 약정도 빠르게 감소하고 빠르게 식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 변동성에 되게 취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한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시는 건 펀딩인데요. 인디케이터가 음수로 가 있다는 거는요, 숏 포지션 투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심리가 여전히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숏 스퀴즈 얘기했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연료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를 죽여야 돼요. 네. 얘네를 죽여서 이게 더 가면 좋겠죠. 당연히 추세적으로 가면 좋아요. 근데 암호화폐에서 스퀴즈를 하면은 보통 이렇게 많이 가요. 이렇게 갔다가 이제 조금 더 횡보하다 가요. 왜냐면 유동성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브리핑이 길어질까봐 현물 데이터는 가져오진 않았어요. 현물 데이터는 저희 텔레그램 통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댓글로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되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저는 이렇게 봐요. 기술적으로 돌파 시도했지만 결국에 못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거 외에 펀딩비는 여전히 공매도 포지션에 집중되어 있고, 상승할 제로 지정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거. 아직 안 끝났지만 결국
그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서론에서 나스닥이 올라가다가 지금 멈췄다고 그랬잖아요. 나스닥도 더 이상 오를 명분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나스닥은 쇼 커버 물량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패시브 자금이나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 커버를 쳐서 올려야 돼요. 가격을. 아니면 줄청산 나니까. 근데 지금 가격이 신고점 위로 올라왔거든요. 신고점 부근이에요. 그럼 쇼 커버가 들어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투자 시장은 꿈과 희망이라는 게 있어야 올라가는 건데 꿈과 희망은 지금 당장은 이미 끌어서 썼어요. 그리고 지정 리스크도 끌어서 썼고 지금까지 나스닥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올라왔기 때문에 커플링돼서 올라갔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커플링돼서 움직이지 않을 거다. 왜냐면 유동성이 다르잖아요. 암호화폐랑은. 암호화폐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겠지만 작년 10월 5일날 바이낸스가 청산되면서 유동성이 없어서 폭락한 거거든요. 나스닥은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커플링 될 거라고 계속 믿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접근해 볼게요. 좋습니다. 코인 시장은 미국 시장과도 또 연결이 또 밀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잘 봐야 하니까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 실시간으로 전략 체크하실 수 있는 곳이 텔레그램이니까 고정 댓글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텔레그램 꼭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큰 변동성을 기다리고 있다, 시장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기술적 분석이며 OGM 분석 해주신 말씀이 전체 다 이 한 줄에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정확한데요? 정확한가요? 네, 정확하고 네. 지금 반 방향에 배팅하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가 되냐, 벼락 거지가 되냐 그 기로에 우리는 서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다들 너무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죽겠어요. 이런 말하는 저도 죽겠습니다. 좀 풀어주세요, 이 답답함을. 그럼 텔레그램이라는 곳을 오셔야 되는데 네. 그러면 좀 뚫립니까? 그럼 조금 더 제가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겠습니다. 그거 주시나요? 네. 좋습니다. 텔레그램 꼭 들어오셔서 또 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소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컨텐츠의 질과 이 양에 만족을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또 좋아하시는 댓글까지.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은 또 상처받는 댓글 남겨주지 마시고. 좋습니다. 상처받는 지 없나요? 네, 요즘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나이 먹으니까 좀 받더라고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칭찬 많이 남겨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